어쨌든 가봅시다. 뭐 축구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경기수가 적어가지고 엄청 좋아 보인다까지는 제가 말씀 못 드리겠는데 쇼난 대 우라와 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비비는 내용의 쇼난이고, 우라와 같은 경우 직전 경기 그 아침 경기가 또 주중에 있었죠. 그때 거의 주전 라인업들이 한 1.45군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후반엔 좀 놀면서 이제 체력 안배를 하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쓴 거는 쓴 거니까. 어쨌든 근데 쇼난 같은 경우도 오늘 오누세가 중원 쪽에서 이제 미드필더 쪽에서 출전 정지로 빠지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합니다만, 최근에 내용 자체는 솔직히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직전 경기도 간바 상대로도 PK를 안 내줬으면 좀 더 잘 버텼을 텐데, PK 내주면서 이제 2대0 끌려가다가 마지막에 따라가는 골. 어쨌든 원정 경기임에도 어느 정도 비비는 내용은 보여줬고, 우라와는 직전 경기 나고야 상대로 나고야의 그 융커에 대한 결장을 뭐 포함한다면은 좀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막 잘했던 경기는 아닌데 그냥 한 골 넣고 버텨서 이겼어요. 나고야도 이제 주포가 빠진 부분에 있어서 따라가는 득점을 뽑아내지 못했었던 부분이라, 요 경기 자체는 일단 우라와도 체력적인 문제가 분명히 지금 물론 홈에서 펼쳐졌던 경기긴 합니다만, 뭐 지난 주말이나 주중이나 다 홈이었죠. 이긴 합니다만 날씨도 그렇고 분명히 라인업적으로도 꽤 두 번 연속 강력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있을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이제 주전 센터백인 그 보데글림에서 이번 시즌 영입한 이제 회브라덴도 오늘 이제 경고 누적으로 빠지게 돼서 기존의 숄츠 정도 이제 있고, 뭐 다른 백업 뭐 자원이 한 자리 정도 뭐 나와야 되는 부분이라, 제가 볼 때는 언더가 제일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어제도 제가 이 경기 언더 얘기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쇼난도 이제 좀 휘저어줄 자원 미드필더 쪽에서 출전 정지로 빠지는 부분도 있고, 우라와도 어쨌든 체력적인 부분이나, 그리고 우라와가 항상 뭐 공격 앞선에서의 작업이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아요. 그 주말에 이제 나고야전도 사실 그랬었고, 리그에서는 계속 그런 흐름에서 쇼나는 버텨야 될 사이즈잖아요. 어쨌든 우라와가 공격력이 약한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이제 실점을 무실점 내지 한 골 정도로 최소한으로 틀어맞고, 본인들이 이제 또 득점 한 골 정도나 뭐 이렇게 올려가지고 또 승부를 보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언더가 뭐 배당도 나쁘지 않고 생각보다 좀 높게 줬네. 부분에 있어서 언더 보고, 승패는 그래도 조금 우라와, 그러니까 우라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쇼난이 어쨌든 간에 뭐 비비는 데까지 있어서는 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이기는 데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우라와도 어쨌든 쇼난이 또 강등권에서 지금 많이 뛰어다니는 축구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된 빡빡한 일정, 날씨도 덥고, 일본은 우리보다 더 덥지 않나? 아무튼 간에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학살할 만한 사이즈도 좀 안 보인다. 무승부의 정도 보겠습니다. 승패는. 두 번째, 수원FC 대 인천. 이거는 별로 배팅하고 싶지는 않은데 솔직히, 일단 인천이 지난 아침 경기 그 어디였죠? 하이퐁과의 경기에서 연장까지 갔어요. 이게 인천도 우라랑 똑같네. 두 번 다 홈에서 이제 주말 경기 홈 광주랑 2대2 막판에 두 골 먹히면서 무를 뛰었고, 뭐 또 홈에서 하이폰과 이제 연장 승부를 했는데, 이게 가뜩이나 3, 4일 일정인데 120분 경기를 해가지고 또 원정 경기잖아 이거. 어쨌든 간에 이게 체력적으로 기본적으로 인천이 뭐 뎁스가 엄청 얇은 팀은 아닙니다만, 오늘 미드필더 쪽에 어쨌든 이명주가 빠지는 상황 속에서 그럼 신진호가 조금 더 해줘야 되는데, 신진호 부상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완전히 100% 핏이라고 보기 조금 어렵고, 그나마당에 조금 이제 공격 쪽에 에르난데스가 복귀 지난 경기부터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자원은 좀 많긴 해요. 뭐 은포쿠도 있고 무고사도 있고 그렇잖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중원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이명주가 빠지게 된다라면 좀 체력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로 좀 지쳐 있을 만한 건 분명해 보여요. 다만 이제 수원 FC가 그거를 인천의 지친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화끈하게 좀 몰아칠 수 있느냐가 나는 잘 모르겠어. 인천이 지친 건 확실하거든요. 지금 타이밍에서 안 지칠 수가 없어. 이거는 일정상으로 안 지칠 수가 없는데, 그거를 수원 FC가 어느 정도 상대 지친 거를 이용할 수 있을지
그거 때문에 나는 잘 별로 손이 안 가. 어쨌든 간에 이거 뭐 연장 승부까지 하고 온 시점에서 뭐 이명주까지 출전 정지인데 원정승을 찍기에는 제가 볼 땐 조금 빡센 느낌은 있고, 근데 수원 FC를 할 수도 있어 원정승. 그래서 어렵다는 거야 조금. 아니 찍고 싶지 않다라는 거야.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하면은 굳이 보면은 수원 FC 프렌.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수원 FC는 당분간 찍을 생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막 그렇게까지 사이즈가 막 그거 한 것까진 모르겠다. 근데 찍으면 뭐 프렌 찍을 것 같고, 지금 뭐 거의 수원 FC 역배 배당만 계속 떨어지거든요. 무 배당은 엇비슷해. 근데 이제 역배 배당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수원 FC를 좀 이거 이기면은 강원전 승리에서 2연승이거든요. 니들 2연승은 좀 성 나간다.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북대 대전. 대전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전 경기 그 포항과의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때 우리 포항승 주력이었잖아요. 3대 0에서 3대 3까지. 와, 진짜 따라가는 거 자체가 좀 대단한. 대전 2부 리그 시절에도 막 그 3대 0 경기를 뒤집은 기억이 제가 있거든요. 지난 시즌인가? 부천이랑 했을 땐가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이제 후반에 4대 3인가로 4대 3 3대 3 무로 뛰었나? 그때? 4대 3인가 3대 3 무 뛰어 가지고 이제 그때도 막 그 한두 번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올 시즌에도 이제 한번 2를 낼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부실한 수비는 여전합니다. 뭐 포항전 4실점, 뭐 서울전 3실점, 광주전 3실점, 지금 뭐 3경기 10실점. 거의 뭐 사람 새끼들이 아닌 지금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수비 쪽에서의 잔부상자도 많아요 대전이. 그래서 더 이게 수비가 안 되는 걸 수도 있어. 그러니까 수비 쪽의 선수들의 몸 상태가 정상이 아닌 애들이 되게 많아. 멀쩡하게 이제 풀 컨디션으로 뛰면 이 정도까지 솔직히 3경기 17점 말도 안 되긴 하거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K리그에서. 근데 선수들 전체적으로 이제 공격 쪽의 애들은 뭐 티아고나 이런 애들 폼이 너무 좋긴 합니다만, 수비 쪽 선수들은 가뜩이나 수비도 안 좋은데 폼도 안 좋다. 지금 부상도 좀 겹쳐 있고. 뭐 어쨌든 최근에 또 배준호가 공격 쪽에서 그 U21 월드컵 때 굉장히 잘했었죠. 어쨌든 스토크시티로 아마 이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경기부터 빠지는 부분은 있겠습니다만, 화력적인 부분에서는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매서운 측면은 대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 전북은 개같이 울산한테, 울산 그 푸른 파도 보니까 홍명보가 또 선수들 막 닥달하면서 완전히 전북전 이기려고 그랬더라고요 보니까. 어쨌든 전북 아니 울산 원정 가서 뭐 좀 아쉬운 찬스도 있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에서 그렇게 깔끔하진 못했죠 전북이. 전방에서의 화력적인 측면에 있어서 이제 나는 선수 기용도 솔직히 잘 마음에 안 들기는 해. 이 감독이. 나는 한교원을 왜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쓰지 한교원을? 볼 때마다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교원은. 문선민이야 뭐 좀 치는데 한교원을 계속 좀 중용하는 느낌이 있어. 이거 뭐 약간 맨유의 그 가르나초 쓰는 느낌이야. 제 생각에는. 물론 전북 팬 생각은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 이거는 어쨌든 대전의 수비가, 전북이 수비가 그렇게 박살나 있지는 않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 이제 홍정호도 복귀하는 마당에, 직전 경기는 이제는 뭐 직전 경기 때는 그 울산전에는 페트라색이랑 이제 정태우 이 느린 애들 둘 나와가지고 이제 뒷공간 털려가지고 진 거잖아 한 골 먹혀서. 근데 오늘은 뭐 홍정호가 복귀하는 부분 여러 가지 봤을 때 전북 쪽이 좀 유리해 보이긴 한다. 전북 승에 다득점까지 이렇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축구로 넘어가서, 아이고야. 첫 번째 라스팔마스 대 소시에다드. 라리가부터 한번 가보면은 두 팀 다 뭐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라스팔마스는 개막 첫 경기 마요르카와의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좀 이것도 솔직히 마요르카가 원정임에도 더 잘했어요. 거기에 발렌시아 원정은 PK 좀 잘 버티긴 했습니다. 어쨌든 PK 실점을 하면서 1대0 패배, 1무 1패고, 소시에다는 홈 두 경기 연속 승리가 없어요. 지로나 셀타비고. 뭐 둘 다 막 그렇게까지 만만한 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경기 내용 자체가 별로였다라는 부분이 소시에다드가 이번 시즌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인데,
라스팔마스는 기본적으로 뭐 없어요, 여러분들. 뭐가 무섭냐라면은 뭐 다들 형님들 다 아시겠지만 섬인 게 무서운 거예요, 섬이. 그러니까 섬도 저번 경기 때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다 했는데 그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제주도 막 이 정도 섬이 아니야. 엄청나게 멀어요. 그냥 뭐 이게 같은 나라라고 싶을 정도로 멀어. 거의 뭐 아프리카 쪽에 있어요. 아프리카. 스페인이 뭐 아프리카 위에 있긴 합니다만 지중해 넘어가지고. 근데 이제 이 섬 같은 경우는 거의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대만 정도의 거리예요. 일본도 아니야. 한 대만까진 가야 돼 적어도. 근데 소시에다드가 위쪽 지방인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지는 않아요, 이것도. 위쪽 지방인 걸로 알아가지고 실제 거리는 진짜 멀다. 대만보다 더 먼 것 같아. 필리핀까지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대만보다 더 먼 거 체감상, 느낌상. 어쨌든 상당히 거의 뭐 유럽 대항전 원정 거리 느낌의 원정 거리입니다. 그게 무서운 거야, 소시는 지금. 그게 무서운 거고. 시킴형님하고 승분이 형이 고맙습니다. 이거 오축구 평화 지금 보내드릴게요. 6시니까 조금만 2번 보내드리고. 근데 소시에다드는 제가 지난 경기 그 셀타비고 전에도 질문 주셔가지고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시즌 준비가 그때 당시에는 완벽하게 되지 않았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적 시장에 대한 영입이나 아니면 기존의 핵심 자원에 대한 부상자. 그러니까 100%의 소시에다드가 절대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해도. 결국에 또 셀타비고와 또 졸전 끝에 이제 무승부를 띄웠었잖아요. 근데 지금의 셀타는 일단 장전은 했어요. 일단 장전은 한 상태야. 최근 2경기 뭐 개막전 포함해가지고 2경기는 소시에다가 그냥 총알 장전 자체가 안 돼 있던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기총이니까 상대가 쓰러지질 않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일단은 이적 시장에서 드디어 이번 여름 이적이 계속 지지부진하게 질질 끌다가 드디어 그 누구야 이름 자카리안 이 러시아 리그에서 또 데려오는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쪽도 전쟁 관련해가지고 은행 관련해가지고 국제 그 해가지고 입금이 안 되는 거 다이렉트 막 그런 측면에 대한 변수나 막 터져가지고 진작에 왔었어야 했는데 이제야 합류를 한 상황이고요. 또 소시에다드의 명실상부 지난 시즌 에이스죠. 메리노가 오늘 부상 복귀했습니다. 부상 복귀해가지고 훈련을 한 두세 번 좀 참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벽한 몸 상태는 아니고 얘도 어쨌든 온 지 얼마 안 됐고 뭐 요런 변수니 장전은 했는데 이게 뭐 모르는 거죠. 아직까지는 까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어쨌든 뭐 자카리안이야 솔직히 좀 나이도 어리고 뭐 이제 막 넘어왔고 한데 메리노는 어쨌든 간에 소시에다드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선수예요. 가장 중요해. 지난 시즌에 미켈 메리노는 소시에다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잘했어요. 가장. 그 다음에 이제 그나마 뭐 다비드 실바나 혹은 막 쿠보 그쪽 라인이고 메리노는 뭐 거의 약간 맨유의 부패 느낌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소시에다드가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없이 맨유로 따지면 경기를 했었고 이제 복귀를 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이게. 홈이면은 그냥 소시승 찍으면 되는데 이 정도 사이즈면 이게 원정에 대한 거리에 대한 변수고 소시에다드도 어쨌든 간에 이게 부상 복귀한 핵심 자원과 영입한 또 이번 시즌에 또 키가 될 수 있는 자원 얘들의 가세가 또 어떤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잖아. 뭐 당연히 더 올라갈 건 확실한데 일단 당장에서의 눈으로 본 건 없기 때문에 시작 자체는 좀 부진하게 출발하다가 뭐 한두 경기 치르고 또 자리가 잡을 수도 있는 거 그거에 대한 변수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부상자 이제 싱크아벤 뭐 모레이로 지난 시즌 주전이었죠 2선에서 그리고 파비오 곤잘레스 여기 미드필더 쪽에 백업 얘나 이제 소시는 수비 쪽에 엘르스톤도나 안드레 실바 전방에 라이프치에 있던 놈 이렇게 빠져 있는데 요리조령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요리조령님 안 보내드렸나? 좀 보내드릴게요 형님. 저는 근데 이 상대가 뭐 헤타페 정도나 요 정도 사이즈였으면은 솔직히 뭐 언더 찍거나 뭐 좀 생각보다 어려웠을 거라고 보는데 라스팔마스는 제가 경기를 좀 이렇게 지켜보면은 생각보다 수준이 낮아. 이게 직전 경기 마요르카 전도 개막홈 첫 경기였는데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이 형편없었거든요. 특히 뭐가 제일 문제냐? 공격이 잘 안 돼요. 공격이.
어쨌든 여기는 우리가 홈 경기, 원정 경기 다 봤잖아요. 공격력에 있어서 이게 소시에다드의 수비를 쉽게 뚫어낼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소시에다드 사이드로 보겠습니다. 배당도 어쨌든 원정이니까 나쁘지 않고 이게 막 1.5배 막 이랬으면 5배 4배 이랬으면 솔직히 별로 찍고 싶진 않았을 텐데 이 정도 1.8대 후반이잖아 이거. 87 정도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하다 지금 타이밍에. 어쨌든 소시도 복귀 자원이나 이적해서 들어온 자원들에 대한 가세가 있는 타이밍에서 원정 1.87 라스팔마스 상대로 이거는 뭐 찍어볼만 하다. 아니면 뭐 무보험 칠 수도 있겠고요. 경우 제가 볼 때 질 사이즈는 아닌 것 같아 냉정하게. 그래서 좀 불안하신 분들은 무보험 쳐도 뭐 배당이 뭐 금액 조절 얼추 하면은 무승부를 조금 손해 보더라도 좀 낮게 두고 뭐 승에 좀 더 비중을 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라이프치히 대 슈투트가르트. 안녕히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렸고 자 라이프치히 대 슈투트 배당 1.39 그렇긴 한데 어쨌든 출발 자체는 슈투트가르트가 잘했죠. 라이프치히는 이번 시즌 굉장히 좋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이번 시즌 레버쿠젠 정말 잘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정 경기에 상당히 고전 끝에 패배를 라이프치히가 당했었고 슈투트가르트는 프리시즌에 슈투트가 성적이 좋았거든요. 물론 상대가 좀 뭐 약체인 경우도 있고 했습니다만 프리시즌부터 계속 이어져온 그 승리 가도를 보험전에 이제 5대0 승리로 또 이어갔던 좋은 흐름을 이어간 부분은 있는데 뭔가 배당이 좀 너무 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냥 1.39? 그러니까 어쨌든 슈투트가 지금 프리시즌부터 이어져 오는 무패 행진은 조금 길어요. 물론 전력적으로는 슈투트가 냉정하게 봤을 때 막 그리게까지 강하지 않아. 잠시만요. 목이 아파가지고 지난 시즌에 뛰던 애들 전방에 뭐 그대로 나와 있고 그나마 이제 정우영 프라이브리크에서 정우영 정도 합류한 거나 뭐 수비 쪽에 뭐 자가두나 뭐 이런 애들 추가적으로 들어온 부분이 있는 대신 이제 최근에 또 마브로파노스도 나갔잖아요. 아스날에서 이제 영입 임대해서 쓰다가 괜찮아서 완전 영입까지 해서 뭐 몇 년 잘 써먹었는데 다시 이제 마브로파노스 런던 웨스트햄으로 갔나? 아무튼 다시 떠나게 되었고 그러면은 뭐 수비도 사실 마브로파노스가 자가도보단 잘해요. 플러스가 아닌 상황이고 지난 시즌이랑 전력이 다를 게 없어 별로. 오히려 중원의 엔도가 이제 리버풀로 떠나면서 저는 더 약해지긴 약해졌어요. 다만 지난 시즌에도 제가 그 소리를 계속했어. 슈투트가르트가 강등권이긴 했는데 이 팀 이 정도로 못하지 않는다. 근데 운이 안 좋다. 이겨야 될 경기를 계속 못 이긴다. 결국에 마지막에 이겨가지고 잔류까지는 가긴 갔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좀 경기력 대비 안 나오던 결과들을 뭐 시즌 개막전 첫 경기밖에 안 치르긴 했습니다. 보온전에 시원하게 터뜨린 거고 라이프치히는 그냥 상대가 너무 엄대 엄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그만큼 뭐 본인들이 저도 할 말 없을 정도로는 강했었긴 했다. 물론 본인들이 뭐 막판에 마지막 20분 동안 라이프치히가 거의 몰아쳤죠. 레버쿠젠 힘이 좀 빠진 타이밍에 이제 몰아치면서 그런 구간이 있었습니다만 아쉽게 동점까지는 가지 못했고 골대불운이 있었죠 라이프치히가. 그런 부분이라 저는 이 경기 자체는 그래도 여전히 라이프치히가 당연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슈투트가르트가 저는 지난 시즌부터 만만치 않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정에서는 근데 라이프치히 원정에서는 사실 좀 힘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요. 라이프치히가 그리고 최근에 또 샤시코나 이런 애들은 좀 첫 경기는 부상으로 못 썼는데 복귀해가지고 오늘 경기는 아마 뛸 수 있는 몸 상태인 걸로 보이고 그렇게 되면 결국에 이제 굴라시 장기 부상 빠진 골키퍼 쪽이나 아니면 이제 하이다라 미드필더 중원 쪽에 뭐 요 정도 말고 사실 누수가 없거든요. 캄풀도 직전 경기 불투명인가 그랬었는데 이제 교체로 나오면서 오늘 경기 또 출전 시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는 사이즈고 뭐 키퍼야 뭐 그렇다 치고 뭐 요 정도밖에 누수가 없거든. 슈투트가르트는 이적해서 데려온 이제 운다브나 율리치 같은 공격 자원들 뭐 못 쓰는 상황 속에서 어서 오세요 형님. 저는 일반승 정도 보고요 라이프치히.
그래도 기세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많이 찍기에는 어쨌든 라이프치히도 가끔 슬로우 스타트하는 경우가 있어. 지난 시즌도 개막하고 두 경기 다 못 이겼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잠시만 이거 내가 한번 보긴 보자. 심심하니까 오늘 시간도 많고. 맞네. 지난 시즌도 개막 후 3경기 못 이겼네. 슈트트 원정 가서 못 뛰었고 홈에서 쾰른하고 비겼고 원정에서 유니온한테 졌고. 지지난 시즌은 지지난 시즌도 1승 1무 3패로 시작했네. 첫 5경기를. 근데 홈에서 슈트트 상대로 4대 0으로 이기긴 했네. 그 1승이 슈트트긴 한. 최근에 계속 슬로우 스타트긴 했네요. 초반에. 그래도 저는 라이프치히 사이드로 일단은 보고 근데 일반승 뭐 1.39니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언어바적인 측면에서는 오바를 보긴 하는데 좀 걱정되는 부분은 2대 0으로 끝날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2대 0으로 끝날까봐. 슈투트가 저 직전 경기에 좀 많이 몰아넣은 감은 분명히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프치히가 뭐 적당히 밀면서 한 골 넣고 후반에 또 적당히 밀면서 한 골 넣고 딱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게 좀 변수긴 하다. 그러니까 배당이 1.47 정도까지인가 싶기는 해요. 47 정도까지인가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사실 오바가 좋아 보이려면은 한 팀만 넣는 각이 보여서 막 그렇게 좋아 보인다는 건 아니거든요. 양쪽 다 넣어줄 수 있는 게 확실할 때. 제가 많이 쓰잖아 그런 표현을. 이건 1대1 무승부만 아니면 오바다. 둘 다 넣는다. 그래서 1대1 무만 아니면 오바 뜰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런 경우가 오바가 되게 좋아 보이는 건데 이거는 슈터트가 못 넣을 수도 있어 막말로. 물론 원정에서 슈터트가 골을 그렇게 못 넣는 팀이 아니어가지고 기대치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데 조금의 그런 변수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다득점이다 이거. 다득점 확률이 높다 기본적으로. 자, 변수 쪽을 얘기한 건데 막 그렇게 불안한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긴 해요. 약간 무난한 정도 느낌. 뭐 엄청 좋아 보인다까지는 아닌 거고. 첼시 대 루턴. 뭐 리스 제임스, 포파나 찰로바, 초커메카, 운쿤쿠, 브로야, 무드릭, 라비아 불투명. 여기 이제 바클리 불투명. 여기도 몇 명 빠지는 애 있는데 누군지 몰라요. 루턴은 제가 분석을 안 했어요. 그냥 병신이라고 이미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뭐 선수 누군지 파악도 안 했어. 그냥 못해요. 경기를 보면은 답이 없어. 일단 수비가 너무 불안하고 공격도 공격대로 그렇게까지 위력적인 모습이 전혀 없어요. 거기에 뭐 그나마 이름값이 있는 얘 로스 바클레예요. 옛날에 에버튼에 있다가 이제 첼시에서 좀 뛰었다가 걔 지난 시즌 니스가 있었나? 뭐 오늘 경기 출전 못할 것 같고 첼시도 리스 제임스가 계속해서 빠져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추카메카도 지난 경기 또 부상을 당했죠. 웨스트햄전에. 뭐 얘네는 뭐 기존에 빠져있던 자원이나 라비아는 뭐 데려왔는데 몸 상태가 지금 정상은 아니고 무드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읒 같은 모습을 직전 경기 보여줬는데 오늘 불투명이니까 이건 뭐 전력의 상승인가? 무드릭이 빠지면 상승인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진짜 거의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거든요. 이게 사람 새끼인가 싶을 정도의 직전 경기 웨스트햄전에 와 나 진짜 보고 깜짝 놀랐어. 어쨌든 빠지면은 오히려 이득인 것 같긴 한데 이 경기에 대한 불안함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첼시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금 돈을 왕창 쓰고 있는데 안 되거든요. 지금 계속 뭔가를 좀 메시지를 전하고 싶나 이게 뭐 미국에서 그게 누구야 이름 미국에서 온 놈이 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돈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쓰는데 결과가 안 나와요. 이거 뭐 서민들한테 뭐 희망을 주는 거야? 왜 그러는 거죠? 카이세도 오자마자 카이세도가 프리미어리그 커리어 역사상 물론 많은 경기를 뛰지는 않았어요. PK를 내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첼시 데뷔 전에 바로 PK를 내주더라고 이거. 거기에다가 무슨 상대팀 공격수한테 아니 그 뭐야 킬 패스까지 날렸었나? 아무튼 이상한 패스 해가지고 수비 쪽에서 잘리고 거의 뭐 직전 경기 웨스트햄전은 막판에 30분 정도 뛰었는데 호러쇼를 보여줬죠. 브라이튼에 있을 때는 뭐 거의 리그 씹어먹을 정도의 페이스였는데 신기해. 첼시는 데려온 애들마다 어쨌든 그런 모습인데 뭐 냉정하게 직전 경기 웨스트햄전 저는 물론 상대 퇴장인데 한 골 더 먹고 3대1로 진 거 말도 안 되긴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저는 엔조 PK 넣었으면 첼시가 이겼다고 봐요. 엔조 PK 있었잖아. 그거 들어갔으면 첼시가 이겼을 것 같아 나는.
근데 그게 안 들어가고 무드리게 허치거리하고 이러니까 이게 좀 게임이 말려가지고 막판에 이제 또 누구였죠? 이렇게 안토니한테 한 방 더 먹고 부러진 건데 뭐 전체적인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 엄청나게 나쁘지 않았다. 저는 이길 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스코어는 3대1로 졌지만 그 PK가 제가 볼 때는 실축이 진짜 컸어요. 아스날은 넣고 이겼잖아. 근데 첼시는 못 넣으니까 진 거 딱 그 차이인 것 같아서 오늘 루턴 정도는 냉정하게 개박살 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루턴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첼시가 공격 쪽에서 이번 시즌 그나마 제가 볼 때는 불안 요소가 뭐 무드리기가 솔직히 큰 기대까지는 없었고 스털링에 대한 좀 물음표가 많았었는데 스털링이 직전 경기나 이렇게 봤을 때 폼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런 부분이나 좀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또 선수들도 시즌 첫 승에 대한 좀 갈망, 상대가 루턴일지언정 방심 안 할 것 같아. 1마인 정도까지는 보겠습니다. 2.5는 조금 그래도 저도 사람인지라 살짝 쫄려가지고 근데 2.5도 찍으면 나는 첼시 많이 찍을 것 같긴 해요. 2.5도 물론 가진 않습니다. 어쨌든 1마인 정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낭트 대 모나코. 낭트가 이번 시즌 꼬인다 여러분들아. 모나코도 뭐 이번 시즌 여러 인앤아웃이 있습니다만 다른 부분보다도 일단은 전방에 미나미노가 살아난 게 조금 커요. 사실 지난 시즌 월드컵이 중간에 껴 있었잖아요. 일본 대표 애들이 월드컵 떨어지고 다 마탱이 갔어. 진짜로. 전 일본 미토마도 후반기에 폼이 떨어졌잖아요, 여러분들. 그 월드컵 전에 엄청 잘하다가 카마다도 후반기에 고꾸라지고 다 월드컵 이후에 애들이 다 뭐 멘탈이 이상해져가지고 막 토미야스는 인터뷰로 나 축구 생각 좀 그만하고 싶다 당분간 막 이 소리를 하잖아 시즌 중인데 아무튼 막 그 이후에 일본 선수들이 최근에 그런 멘탈적인 부분을 많이 회복한 것 같아요. 다 지금 소속팀에서 뭐 어느 리그에 있든 다 좋은 활약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토준화도 개막전에 득점을 기록했고 미나미노도 벌써 이제 공격 포인트 3개째인가 올렸고 2경기 만에 뭐 미토마도 지금 날뛰고 있고 다시 뭐 애들이 정신 차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모나코가 전방에서 벤 얘들을 못 믿거든요. 주워먹기 달인이라. 근데 미나미노가 확실히 그런 득점 지원이 좀 된다라면은 뭐 확실히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나마 모나코가 첫 경기 클레르몽전에 수비가 많이 불안했었는데 이제 토리노에서 든든한 신고 피지컬은 더럽게 좋은데 달리기까지 빨라. 뭐 망할 수가 없는 몸이 그냥 망할 수가 없는 몸이긴 했는데 어쨌든 뭐 스토퍼 자리에 나와가지고 쓰리백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또 직전 경기 상대가 물론 스트라스고 홈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보여줬고 또 영입한 자카리아도 직전 경기 중앙 수비 쪽에 그러니까 클레르몽의 수비가 불안했는데 모나코가 그 자리를 새로 영입한 애들로 갈아 꼈거든요. 근데 둘 다 잘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나코가 감독이 약간 또라이긴 합니다만 뭐 일단 출발 자체는 나쁘지 않은 것 같고 낭트 같은 경우 지금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왜 안 좋냐? 라퐁 이 약팀들은 골키퍼가 중요하거든요. 얘는 그래도 꽤 잘하는 골키퍼야. 꽤나 뭐 B클럽 가도 뭐 아주 훌륭한 백업 자원 내지 뭐 땜빵 뭐 누가 막 노이어처럼 부상으로 알았을 때 막 쓸 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자원인데 갈비뼈 골절로 개막전에 바로 나가리 됐죠. 여기에 또 측면 수비 쪽에 이제 센톤세 또 계속해서 지난 시즌 막판에 부상당한 게 아직 복귀가 안 돼서 빠져 있는 상황에서 백업 자원도 솔직히 활약도가 그렇게까지 좋지 못하고 얘는 그래도 든든하거든요. 든든한 일단 골키퍼나 사이드백 하나 빠졌고 카스텔레토 지난 경기 복귀하지 않았나 얘? 얘 나간다고 땡깡 부려가지고 오늘 못 나와요. 낭트가 카스텔레토는 낭트에서 제 기준에는 수비 제일 잘하는 중앙 수비거든요. 물론 뭐 팔루아나 이런 애들도 되게 잘하긴 합니다만 걔는 사실 좀 베테랑이어서 좀 잡아주는 역할이고 카스텔레토 상당히 좋은 수비수인데 어쨌든 뭐 이적한다고 땡깡 부리고 이래가지고 오늘 못 나옵니다. 감독하고 싸운 것 같아. 뭐 약간 이 수비로 버텨야 되는데 가뜩이나 모나코의 지금 창이 좀 뭐야 잘 갈아놔가지고 날카롭거든요. 낭트 입장에서는 상당히
감독은 진짜 좀 불쌍해.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모나코는 직전에 빠진 애들 그대로 빠져요. 엠볼로고 뭐 벤세기를 초반에 제가 엠볼로의 부상에 대한 언급을 했었는데 미나미노가 이 정도 해준다면은 뭐 솔직히 큰 문제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뭐 또 아스날에서 그 지나친 랭스에서 엄청난 득점수를 올린 발로건 거의 확정됐어. 그래서 아마 이번 주나 뭐 다음 주 중에 오피셜 뜰 것 같은데 어쨌든 또 영입이 있을 거고 사일리수 빠졌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빠졌기 때문에 뭐 디아시죠 모나코가 나 헷갈리네 갑자기. 무튼 중앙수비 쪽에 이탈자가 있었습니다만 데려왔는데 부상이니까 다른 애 넣었는데 못한 거야 첫 경기에. 다른 애들 새로 영입한 애뭐 자카리아 뭐 중앙수비로 쓰고 원래 미드필더잖아. 나쁘지 않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부상자들도 뭐 크게 없는 상황 속에서 이거는 제가 볼 때 퇴장만 안 나오면은 퇴장이나 그게 있어요. 리그왕이나 축구 많이 보시는 분들은 리그왕식 결말 그런 느낌이 좀 있어. 진짜 귀신같이 이상하게 못 이기는 거. 지난번에 마르세유 어디야 메스 퇴장당했는데도 못 이겼잖아. 2대 0인데 그 퇴장당했는데 두 골을 뒤집혔어. 그런 이상한 결말만 아니면은 모나코가 이길 것 같긴 하다. 모나코 승. 오늘 대체로 다 정배 쪽을 보는데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막 퇴장이나 아니 막 PK 실축하고 막 그런 것만 아니면 웬만하면은 다 정배가 좀 많이 유리해 보여요. 아니면 뭐 상대팀이 슈팅 하나 때렸는데 그게 골이 들어가거나 이런 막 그런 내용 아니면은 10번 붙으면 한 뭐 적어도 뭐 7번 내지 그 정도는 정배가 지금까지는 다 이길 만한 사이즈고 요 경기는 그나마 저는 이게 조금 변수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경기 중에 지금 레알 마드리드가 어쨌든 간에 계속되는 원정 경기 일정인 것도 있고 셀타비고가 지난 경기 오사수나와의 개막전 홈 경기도 결국에 패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경기에 대한 또 상대가 레알이기도 하고 의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게 좀 올라와 있을 거고 물론 베이가의 또 베이가가 나폴리가 아니라 사우디로 갔어요 갑자기. 이씨 어린 놈의 새끼가 벌써부터 돈에 미쳐가지고 아니 이 20살인가 21살인데 이거 뭐 옛날 오스카 보는 거 같네. 아니 좀 뭐 갈 때 가더라도 좀 뭐 좀 빅리그에서 좀 놀다 가지 이 새끼 뭐 바로 떠나버리냐? 야망도 없는 이 새끼 남자로 태어나 고추도 알고 안 그렇습니까 형님들? 어쨌든 뭐 떠나가면서 이탈자가 크게 또 미드필더 쪽에 핵심 자원이 나간 셀타비고입니다만 이 기록적으로 봤을 때 레알 마드리드가 셀타비고전 6연승이거든요. 한 30년 동안 리그에서 7연승은 없었어요. 30년 동안. 30년이면 꽤 긴 시간이잖아요. 게임으로 따지면 거의 몇십 게임이 뭐 물론 셀타가 강등돼 있던 시즌까지 합치면은 뭐 진짜 막 60게임까지는 안 되겠습니다. 적어도 한 뭐 40게임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7연승은 한 번도 없었어. 기록적으로. 지금 6연승인데 6연승은 있었거든요. 딱 6연승까지 한 5년 전쯤에 5, 6년 전쯤에 6연승 딱 하고 그 다음 경기 무승부 뛰면서 끊겼어요. 그리고 4연승하고 끊기고 그리고 지금 또 6연승이거든요. 타이밍상 끊길 만한 타이밍이 너무 많이 이겼어. 셀타도 최근에 그리고 레알도 어쨌든 직전 경기 조금 어려워 보였던 경기나 뭐 빌바오 원정 이런 경기도 다 이겨버렸잖아. 그러니까 지금 딱 부러질 만한 어쨌든 뭐 이겨도 할 말 없지만 그런 타이밍이라 이 경기는 그냥 패스하겠습니다. 패스. 그렇다고 지금 타이밍에 뭐 셀타비고의 강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막 크게 잘 모르겠어. 그래서 프렌을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셀타비가 어느 정도 지로나 정도만 됐으면 그냥 프렌 보는데 지금 셀타는 뭐 어느 정도 비빌 것 같기는 한데 뭔가 그래도 지금 벨링햄이 너무 무섭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패스. 안 간다. 여기까지.